저는 부동산을 할 때 딱 세 가지밖에 안 봅니다. 위치, 전세로라도 가서 살아보라고요. 임장 한번 와가지고 그걸 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재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책 갖다 놓고 보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나 하는 거고요. 금융자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땅바닥으로 한번 떨어지면 바닥까지 떨어져요. 휴지 조각이 되고 그래요. 저도 나름 경제상식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분들 정수영입니다. 직장생활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직장생활에 있었던 얘기, 퇴직 이후에 느꼈던 점, 어떻게 경제 자립을 이룰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겠습니다. 좀 세 가지 명확해요. 주식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자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실물자산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였냐면 땅이에요. 땅, 금. 이 정도 빼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땅바닥으로 한번 떨어지면 바닥까지 떨어져요. 휴지 조각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아들한테 늘 얘기할 때 넌 투자할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인 실물자산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비용 중에 주거 비용이 얼마인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다 한 번도 안 해요. 만약에 지금 월세 살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주거 때문에 비용을 얼마나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공간이 행복해야지 사람이 행복합니다. 광화문에 있는 분들이 광주 곤지암에서 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루에 기본적인 생활의 피곤함이 클 거예요. 주거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삶의 질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부동산 투자 진짜 매력 있는 분야 아닌가요? 주식 한번 제가 했다가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저도 나름 경제상식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월급쟁이가 일하는데도 시간 뺏기는데 괜히 주식에 대한 투자한다고 시간을 뺏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국가다운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1km 내에 518명이더라고요. 일본은 342명, 영국은 277명, 프랑스는 117명, 미국은 35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덩이가 작다는 얘기예요.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주택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아파트가 선호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도시 집중과 지방의 소멸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장 적합한 주택 구조를 얘기한다면 땅덩이가 넓은지 아닌 이상에는 아파트예요. 도시에다가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계속 분화돼가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들이 결국은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싱글이나 딩크족이 생활하기 편한 데가 보면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도 부분, 지방 소멸과 도시의 집중, 가구의 분화, 이 세 가지 정도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의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부동산을 할 때 딱 세 가지밖에 안 봅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안 보고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로케이션, 위치, 땅인 거잖아요. 도시에 있는 땅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때다 투자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두 번째 부분은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재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화와 자산의 차이는 뭔가요? 재화는 한번 만들어져서 신상품으로 나오고 나면 가치는 계속 효용성의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재화이고요. 자산은 이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가치를 갖다 생산하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집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가치가 떨어져 가니까 그 밑에 받치고 있는 땅은 절대로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부분은 저는 임장을 꼭 하라고 해요.
근데 임장을 주말에 시간 내서 하는 임장을 하라고가 아니라 전세로라도 가서 살아보라고 해요. 저는 최고의 임장은 전세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달라요. 제가 구리에서 있다가 서울의 명일동으로 올 때 어떻게 왔냐면 전세를 살면서 왔어요. 아,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높고, 명일동 주변이 뭐냐면 다 학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군들이 좋아요. 고등학교가 옆에 배재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그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생활하다 보면은 딱 알잖아요. 임장 한번 와가지고 그걸 할 수 있나요? 몰라요. 실질적으로 걸어서 지하철까지 걸어갔다 왔다 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여기서 차를 몰고서 잠실이나 아니면 도심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몸소 임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살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니다. 로케이션에 대한 것들 찾아보고, 이건 재화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거.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이 미래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최저점의 가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리고 살아보는 걸 통해서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요. 그 중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저는 했는데, 재건축 아파트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산으로서의 특징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것들을 인식했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했고요. 땅의 가치는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위에 이제 건물들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노화됐잖아요. 땅의 가치는 절대로 계속 상승할 건데, 그 위에다가 만약에 뭐 용적률 높여가지고 용적률 300%에서 위로 더 올리게 되면 땅이 넓어지는 효과를 내잖아요. 그런 투자의 효과, 이 부분들이 재건축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쪽으로만 아파트를 갖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조합 설립 이전에 들어가야지 정밀 진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하는 그 과정들에 될 때마다 툭툭툭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재건축의 묘미죠.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지금 한 10년 견뎌왔는데 지금부터 10년 더 견뎌서 65세 된다고 한들 뭐 바뀔까요? 뭐 65세 돼도 똑같잖아요. 시간을 좀 더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투자 재테크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사람도 충분히 다 되니까, 싱글파이어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법이 바뀌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종부세를 내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사실 세금이나 주택 정책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유일하게 좀 공부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금이나 주택 정책에 대해서요. 근데 그 공부할 때, 아,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책 갖다 놓고 세금책 갖다 놓고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주는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올라가는데 대신에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게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 다 공부를 해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그 하나의 주제를 카테고리를 넣고 내가 필요한 것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습득이 되게 빨라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제가 했던 재건축과 재건축 아파트의 절차,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세금 정책에 대한 것들, 이건 제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공부하겠다 해놓고 책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나는 거고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파다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몇 개 고리들이 쭉 나중에 가서는 다 또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임시직원의 약자가 임원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준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준비 없이 했다가 재취업 시장을 한번 녹화해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임금의 소득에 대해서 50%를 DC해도 잘 자리가 없어요.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월급쟁이 시절에 준비 한 6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은퇴할 때쯤에는 대출금이 없어야 돼요. 대출금 이자가 굉장한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은 좋은 자세, 투자의 자세인데, 딱 퇴직이 임박할 때면 그때쯤에는 절대로 대출금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 돼요. 그때 은퇴 바로 직전까지 했던 대출금이 제 2억 정도가 있었어요. 집을 추가적으로 좀 구매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하고 해서 다 갚아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출 부분은 유일하게 있는 건 전세보증금. 그건 어차피 이자를 내지 않는 대출금이니까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빚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자기 연봉 정도의
애금 통장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빠르게 소득을 벌기 위한 액션들을 취하는데, 그럴 때 보면 생계형 창업이나 더 임금을 깎고 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들을 갖다가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걸 좀 견딜 수 있게 애금 통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은 운동도 하나 해놓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영하고 이제 달리기를 마라톤을 했는데, 그래야지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 취미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쓰기가 취미였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퇴직하고 나면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요. 요즘 와이프 눈치 보는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가족들한테 미리 잘하시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걸 정도는 준비해 놔야지 사실은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년 한 권의 책을 일부러 쓰려고 하거든요. 2021년도에는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2022년에는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2023년에는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제 내년 초에는 퇴직자들 다시 피곤해진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고요. 그래서 매년 한 권씩의 책을 내서 80 정도 나이 때는 한 30권의 책을 내는 다작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인데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제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를 저를 바라보게 되면 저도 비극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극을 갖다 적극적으로 해결해내고 부딪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싱글파이어를 하셔야 됩니다. 받는 급료에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싱글파이어입니다. 싱글파이어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기가 진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경제적인 속박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정한 싱글파이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진정한 싱글파이어로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